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What you do when I'm in ruins, all alone. I'm all alone. 안녕하세요. 제가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한 지 어느새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면서 별도 카메라가 있음에도 요즘은 폰을 완전한 메인 카메라로 쓰고 있어요. 요즘 폰카들이 카메라 렌즈 성능이나 손떨방, 화질 등등 좋다는 건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 갤럭시의 기본 카메라 앱에 있는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영상 찍을 때 엄청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모드랑 기능들 소개해드리면서 6개월간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얘기해드리고 아이폰의 카메라 앱 기능이랑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 모드가 인물 동영상 모드인데요. 인물을 찍을 때 좀 더 화사하면서도 사람의 집중이 되게끔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블러, 빅서클, 컬러 포인트, 글리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브이로그용으로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블러 기능만 잘 써도 정말 유용합니다. 피사체 외의 배경들을 흐릿하게 블러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일반 카메라의 아웃포커싱이랑 비슷한 느낌을 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블러가 되는 정도를 1부터 7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자연스럽지만 블러 효과가 덜하고 숫자가 높으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배경이랑 피사체가 확실히 분리돼서 좀 더 피사체에 집중이 됩니다. 인물 동영상 모드여서 사람 찍을 때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한 브이로그 영상은 모두 다 인물 동영상 모드로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은 곳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블러 처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상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예뻐 보입니다. 브이로그 영상 특성상 영상에서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뭐 했나 일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영상 모든 부분이 다 정말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영상은 대부분 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면 어차피 화면에서 주요 피사체가 아니면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주요 피사체 외에 다른 배경들은 블러로 날려주는 게 훨씬 보기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영상을 찍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화면에 걸려서 나중에 편집하면서 얼굴에 블러 효과를 넣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인물 동영상 모드에서는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에는 다 블러 처리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찍은 후에 결과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후편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편집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후편집을 통해서 사람 얼굴만 블러 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만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인물 동영상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블러 효과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블러 효과가 가끔 너무 지나쳐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브이로그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런 단점보다 강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물 동영상 모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물 동영상 모드가 아웃포커싱 효과를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면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일반 카메라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수동 초점 기능인데 대부분 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실 때는 폰에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 동영상 모드에 들어가서 포커스 부분을 터치한 후에 M 수동을 누르시면 마치 옛날에 카메라에서 렌즈를 직접 링을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직접 초점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출지를 내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수동 초점 기능을 쓰면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경에 초점이 맞았다가 부드럽게 가까이 있는 피사체까지 초점이 닿도록 찍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초점 기능이 없다면 멀리 떨어진 물체를 화면에서 터치를 했다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다시 터치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초점을 맞추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동 초점으로 천천히 영상에서 초점을 맞춰주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야경을 찍을 때도 이 수동 초점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야경 찍을 때 일부러 초점 안 맞게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보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수동 초점으로 일부러 초점을 날렸을 때 보케 사진을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영상에서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훨씬 예쁘고 감성적이죠?
영상이 점점 다가오는 듯이 커지게 하는 효과는 편집으로도 줄 수 있지만 갤럭시 유저의 경우에는 프로 동영상 모드를 통해서 촬영 중에도 이런 줌밍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먼저 피사체를 정한 후에 셔터를 누르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줌을 누른 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눌러가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를 가깝게 찍다가 줌아웃을 하면 그 피사체의 위치나 주변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요. 반대로 먼 거리에서 줌인을 할 경우에 점차 피사체에 집중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줌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확대를 할수록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 가장 높은 8K 화질로 맞춰놓고 줌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영상의 밝기, 즉 노출 정도를 원하는 만큼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전에 원하는 노출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촬영하다가 노출을 천천히 바꾸면서 화면이 점차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효과들은 편집을 할 때도 줄 수가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촬영 자체가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브이로그 찍을 때도 이렇게 노출을 직접 보정하면서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촬영 시에 화질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노출을 좀 내려놓고 찍으면 화질이 비교적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인물 동영상 모드랑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쓰면 좋은 기능들 소개해드렸는데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랑도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폰 시네마틱에서는 되는데 갤럭시에서는 안 되거나 반대로 갤럭시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되는데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에서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걸 보시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시기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는 대부분의 카메라 기능이 프로 동영상 모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포커싱 정도를 조절하는 블러 기능만 인물 동영상 모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반면에 아이폰은 시네마틱 모드의 기능들이 많은데 블러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의 프로 동영상 모드와 인물 동영상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면 오로지 시네마틱 모드만 써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갤럭시에서는 블러 효과를 1부터 7단계까지 7단계로만 나눠놨는데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F값을 더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효과만 보면 아이폰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에는 없는 기능들도 꽤 있는데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촬영 중에 수동 초점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촬영 후에 후편집을 통해서 초점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촬영 후에 편집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마이크도 전면 방향에서 수음을 할지 후면 방향에서 수음을 할지 혹은 전 방향에서 다수음할지 결정할 수가 있고 볼륨도 촬영 시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 ISO,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줌밍 등등 일반 카메라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능들을 갤럭시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촬영 시에 쓸 수 있는 기능 수만 보면 갤럭시 프로 동영상 모드가 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카메라 앱을 쓰다 보니까 UI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갤럭시의 경우 프로 동영상 모드의 기능이 정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이 많이 가려집니다. 그냥 보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화면 영역을 일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있는 피스체를 터치해서 초점을 맞추거나 이런 세부적인 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가장 아쉬움을 느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는 갤럭시 프로 동영상 모드에 비해서 기능이 좀 더 적지만 그만큼 터치 가능한 영역은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두 기종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3 울트라를 6개월 동안 실사용을 하면서 특히 좋았던 브이로그용 카메라 기능들 그리고 아이폰과의 비교도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폰 카메라의 기능이 어느 한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나눠져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두 폰의 기능을 다 합쳐서 완성형 카메라 앱이 나온다면 저는 그 앱이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